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현재 저는 해외 직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는 작년에 이혼했는데 결혼 생활은 9년 정도 했었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9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고생 한번 오지게 해보라고 시킨 결혼도 아닌데 고른다고 나름 고른 남자가 진짜 최악의 남자였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행복한 꿈을 꾸며 결혼한 여자였거든요. 전 남편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났고 대화가 잘 통해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은 정말이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2년을 만나는 동안 사소한 다툼도 없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만큼 전 남편은 전적으로 저에게 맞추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도 지금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았지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은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바쁜 건 제가 좀 더 바빴고 버리는 그 사람이 더 나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 일을 좋아하니까 존중해줬어요. 그렇게 남들 하듯 어느 연인처럼 같이 있으면 좋고 헤어질 때는 아쉬운 그런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결심할 때도 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외에는 특이한 점도 없었어요. 홀 어머니라고 해도 당시 50대로 연세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18평 작은 빌라긴 했어도 당신 명의의 집도 갖고 계셔서 아들 덕을 바라는 분도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똑소리가 나는 분이셨죠.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어차피 내 며느리 데리고 온 거니 말라도 되죠. 내가 가식적으로 격식 차리고 그러는 건 좀 별로라. 아,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럼. 보다시피 우리 사는 게 이래. 그래도 남의 집살이 하는 거 아니고 대출금도 다 갚아서 걱정할 것도 없는데 다만 여윳돈은 없어서 내가 니들 결혼한다고 해도 뭘 해줄 능력은 없다. 그냥 둘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혼주 한복 한 벌만 해다오. 그래도 신랑 측 엄마인데 한복은 입어야지.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결혼도 그렇고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당신을 도와주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편한테 듣기도 시어머니는 당신 생활비도 벌어서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자식이랑 같이 살면 자식한테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걸 바랄 수도 있는데 필요 없다고 장가 갈 때 쓸 돈이나 모으라고 했다는데 그때 처음 겪은 시어머니는 화끈하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멋진 분이셨어요. 아들인 남편은 그래도 많이 우유부단한 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반대 성격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격이 저랑 제법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경솔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랑 잘 맞는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같은 고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피곤한 고부 사이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나름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따로 뭐 사달라, 시집 올 때 뭘 해와야 한다 등 저를 괴롭히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주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은 그저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부담 갖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시어머니를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나름 할 도리는 다 하고 그 집에 시집을 갔죠.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문제도 없었고 둘 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기에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꾸렸는데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홀로 계실 자기 엄마를 많이 걱정해서 신혼집을 시댁과 제법 가까운 곳에 구했어요. 아무래도 둘이 살다 엄마 혼자 살아야 하는 거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시집 오기 전부터 월세긴 했지만 원룸에 혼자 살아서 굳이 친정과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다만 처음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 걱정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커서 순간순간 당황하긴 했었죠.
주말이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때도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저는 더 괜찮다는 듯 시어머니를 챙기려고 했고 그게 남편의 고단수 수법이라는 건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주변에서 이럴까봐 저에게 힌트도 많이 줬는데 저는 멍청하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친구고 아는 사장님이고 주변에서는 저더러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골치 아프다고 시댁에 가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선 시어머니와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해서 제 남편이지만 그 이전엔 시어머니 아들이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챙기려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게 제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은 저랑 같이 살아도 자기 엄마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그걸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일이 많이 바빠져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마마보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9년씩이나 같이 살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시 제 변명을 좀 하자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사업이 잘 풀릴 때 더 빡시게 일을 했는데 그땐 시어머니가 바쁜 며느리 도와주신다고만 생각했어요. 훗날 이게 스트레스가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아가, 내가 네 집에 밑반찬이랑 김치 좀 새로 담가서 갖다 놨다. 그리고 네가 많이 바쁘긴 한지 청소도 안 돼서 엉망이라 내가 청소 좀 했고 빨래도 너무 쌓여서 내가 세탁기 돌려 널어놨어. 아무리 바빠도 여자가 자기 살림에 소홀히 하면 안 돼.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미리 알려주셨으면 좀 치우고 나오는 건데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는 무슨? 그럼 내가 온다고 할 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더 부지런을 떨어. 나도 일하면서 살림하고 애 키워봐서 아는데 다 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시러 오셨다가 그 건수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는데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닌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한가득 가져오시는 거지만 저는 실은 내색을 하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신경을 써주신 호의가 있으니 그저 감사하다고만 할 뿐이었는데요. 속마음은 부담스러웠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살림에 신경을 쓰지 못하니 그걸 불시에 들키는 게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는데 그래도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살림과 사업을 병행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는 해외 바이어들과 일을 하는 부분이 많아 근무 시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심지어 주말 공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거기에 해외 각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과 명절 연휴까지 변수도 많았는데 저는 이동 중에도 고객 응대나 대응을 해야 할 때도 많았죠. 그렇게 일하는 저인데 시어머니가 제 사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알아달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그래서 그저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로 그런 상황을 넘겼는데 그때도 말만 하지 않고 수고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에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랬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용돈 때문인 건지 더 재미가 들려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요. 그때 남편이 많이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농담인지 뭔지 이렇게 살 바엔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낫겠다며 정신 나간 소리도 했었는데 무슨 좁아 터진 전셋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건지 제가 펄쩍 뜨며 그딴 소리 하려면 자기가 다시 어머니 집에 가서 살아 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웃으며 농담이라고 하더군요. 농담은 개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정색하며 내가 왜 니들이랑 같이 사냐? 나는 지금이 좋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내심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어 저는 예정이 없긴 했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을 줄이고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직원도 따로 없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으로 전부 해야만 일이 진행이 됐는데 임신했다고 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정작 쉬고 싶은 사람은 쉬지도 못하는데
남편이 대형 사고를 쳤고 그 사고는 저랑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답니다.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당황해서 화를 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 때문에 예전만큼 벌 수도 없을 텐데 남편이 말도 없이 퇴사를 해버렸으니 당장 아이 낳고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 자기 혼자 일하기 힘들잖아. 나도 이참에 자기 하는 일 배워서 같이 하면 좋지. 내가 버는 월급보다 자기가 버는 수입이 훨씬 높은데 올인을 하려면 여기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안 그래? 라고 말하며 자기도 다 생각이 있어 사표를 냈다고 했는데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예민한데 그때부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미 엎어진 물이었고 냈다는 사표는 수고해 올 수 없으니 그대로 수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는 좋든 싫든 남편이랑 제 일을 같이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약속을 하나 했는데 딱 2년만 같이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직장을 구하기로 찰떡같이 약속을 했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는 몸조심하며 남편에게 하나하나 일을 가르쳤는데 남편이 편하게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지 영 감을 잡지 못하더군요.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거기에 세상 물정도 너무 몰라서 남이 하는 말은 전부 진짜라고 믿었는데 저 모르게 제 회사 돈도 여기저기 많이 빌려준 거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가급적이면 업무적인 돈거래를 제외한 개인적인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남편은 이자를 더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야, 내가 사업을 좀 해보니까 나 은근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이대로면 나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우리 애기 나오면 전세 만료 시점에 맞춰서 큰 집 사자. 우리 엄마 사는 집 팔고 우리 전세 보증금 합친 다음에 대출 조금 끼면 한 40평대 아파트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죠. 왜 결혼 전에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결혼하면 제일 싫은 점이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긍정적이지 못해 걱정을 미리부터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이고 또 사람이 밝아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사니 그 부분이 제일 열받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됐고 앞으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회사 돈 가지고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했는데 남편은 제 말이 서운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출근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만 생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 월급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쉬엄쉬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저는 쉴 수도 없었고 그 점을 시어머니는 딱하게 보시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혼자이므로 어린 남편이랑 살았다며 나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지. 그래도 너는 네가 사장이잖아. 라고 제 엄장을 질렀어요. 그 후 저는 출산을 했고 친정엄마 도움을 받으며 일을 계속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약속대로 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새 직장을 구하러 다녔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좋은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의지가 없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았어요. 무슨 남자가 자존심도 없는지 와이프 카드로 살면서 전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바쁘니 바가지 긁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돈을 벌고 남편은 아이 보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저희 집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녀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는 주의였는데 남편만 불만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 그 역할을 잘해준다면 그건 그거대로 존중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아는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집을 하나 소개받게 되었고 분양받은 사람이 절친하신 분인데 돈이 없어서 그 집을 포기해야 한다며 저한테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제가 출산도 했고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줄 순 없고 시세보다는 10% 싸게 주겠다는 말에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약이라는 게 생각보다 하늘에서 별 따기였고 당장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보통 완공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아파트는 앞으로 6개월만 기다리면 완공이라 하더라고요.
때마침 지금 살던 집 전세 시간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급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어지고 있는 집을 가서 구경도 했는데 입이 떡하게 벌어질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정말 많이 무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막상 그 집을 제 눈으로 보니 욕심이 났어요. 이 정도의 아파트라면 아이 키우기에도 좋고 훗날 팔고 이사를 가도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도 제 가족이니 데리고 가서 상의를 했고 남편은 무조건 좋다며 신이 났는데 그땐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그게 귀엽더군요. 자기야, 정말 우리 여기 들어와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 집이라고? 오버하지 마. 아직 고민하는 중이잖아. 우리 여기 들어오려면 대출금도 그렇고 허리띠 완전 졸라매야 해. 그야 그러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 자기는 빚도 자산이라는 말도 몰라?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보다 더 아끼고 살면 되지. 정말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이 동네로 이사 오면 어머님 집이랑도 많이 멀어지는데 괜찮아? 자기 어머니한테 많이 의지하잖아. 에이, 누가 들으면 내가 마마보인 줄 알겠네. 당연히 괜찮지. 나는 자기랑 우리 아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이젠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야지. 물론 지금도 혼자 잘 살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이 웬일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대충 계산을 잡아도 대출을 80% 이상 잡아야 했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만큼 그게 모험이라고 해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댁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도 저에겐 꽤 끌리는 메리트였어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가뜩이나 바쁜 와중에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계약하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등 참 바빴는데 대출금이랑 이자를 생각하면 숨이 턱하고 막혔지만 지금처럼만 제 사업이 잘 된다면 어떡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을 소개해 주신 분의 말에 의하면 5년만 버텨도 몇 억은 벌어서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팔 생각은 없지만 여차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며 무리를 했죠. 그때 친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사이 외갓집 재산이 정리가 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돈이 좀 생겼고 그 돈을 저에게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사양했는데 아니라며 노후 자금은 충분히 있다고 저더러 쓰라고 하셨는데 그땐 한 푼이 아쉽다 보니 그 돈을 받아 집을 사는데 보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단독 명의로 집을 사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자기들도 염치가 있지. 거기에 공동명의 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렇게 저의 중노동은 시작되었죠. 다행히 이것저것 때도 제 사업으로 한 달에 800에서 1000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집 대출금 갖고 생활비 쓰고 비상금으로 적금 든 것까지 하면 여윳돈 없었죠. 그래도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매일매일이 행복했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더 행복해했어요. 아파트에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알뜰하게도 전부 사용했는데 그래서 저보다 아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2년 정도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일자리에서 무슨 연유인지 해고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벌이가 없어져 생활비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당신도 용돈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용돈 받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당황했어요. 이미 제 입장에서는 벌이는 남들 기준에서 많아 보일지라도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책임지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쩔 수 없으니 시어머니 드릴 생활비라도 자기가 벌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펄쩍 뛰며 저한테 따졌어요. 누가 보면 장모님 생활비 벌어오라고 한 줄 알겠더라니까요. 이제 와서 나더러 밖에 나가 돈을 벌라고? 나 지금 경력 단절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나는 소리야? 그럼 어떡해. 나는 지금이 한계인데 어머니 생활비까지 매달 못 드린다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우리도 힘들어서 생활비 못 드린다는 말 할 수 있어? 그야 그건 좀 어렵지.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잖아. 내가 뭐 우리 생활비 벌어오래? 아님 우리 친정해줄 생활비를 벌어오래?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무슨 수를 내봐.
정 경력 단절돼서 직장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자격증 같은 거라도 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든가. 지금 자격증 공부해서 언제 따고 언제 그걸로 돈을 벌어. 그러면 불만만 갖지 말고 자기가 방법을 찾아. 이제 우리 유리 어린이집에 가니까 자기도 시간 있잖아. 저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을 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엄마 생활비라 외면할 수도 없는지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뭘 찾아보는지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줄 몰랐는데 제가 뭐 하냐고 물으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짜증을 부리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남편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뭘 하든 나가서 벌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을 테니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구직 활동을 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하라는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남편은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 제 뒤통수를 치려 했는데 그새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겁니다. 같이 상하면 생활비도 따로 줄 필요 없고 우리 집안 살림도 엄마가 다 해줄 거라며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라도 낸 듯 혼자 신나서 주둥이를 나불거렸는데 진짜 싫었어요. 기껏 방법을 찾는다는 게 어머님이랑 합갑을 하자고?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한 게 없어. 같이 살면 생활비야 지금보다 조금 더 들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당신이 커버할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 이제 일도 안 하면 적적할 테고 겸사겸사 효도도 하면 좋지. 좋기는 뭐가 좋다는 거야. 그럼 나더러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하라고? 무슨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키냐?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자기도 잘 알면서. 그리고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 얘기하지 말고 노력이라는 걸 하고 말해. 자기 어디 이력서라도 넣어봤어? 넣어봤자라니까. 자기는 내가 이력서 넣고 떨어져서 자존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냐? 내가 아무리 지급은 전업을 하고 있어도 나도 가장이고 남자야.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되지. 가장 좋아하네.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코웃음이 났어요. 언제부터 돈도 안 버는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었죠? 저는 지금껏 제가 저희 집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편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저를 이 집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실랑이를 하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유도 없이 자기 엄마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 합가를 거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때까진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내 부모도 불편한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남편이 적더라도 돈벌이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없더군요. 막말로 자기 엄마 생활비인데 막노동이라도 해야죠. 저는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기죽이긴 싫어서 그 소리까진 안 했는데 답답했죠. 그래도 저 역시 합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시어머니도 그건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는데 시어머니도 은근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분명 예전에는 펄쩍 뛰면서 싫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사를 해서 그런지 그때와는 180도 달라졌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일자리도 잃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아들 며느리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합가는 내키지 않더라고요. 합가라는 게 일단 한번 하면 다시 분가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도 참 이기적이야. 자기는 맨날 바빠서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우리 엄마가 와 있는데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뭘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라고 말하며 계속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갔는데 그때는 이 남자가 미쳤나 싶었어요. 남들 같으면 돈 버는 와이프 떠받들고 산다고 하는데 간이 아주 배밖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치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저 아니면 이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도 없으면서 저딴 말을 하나 화가 났는데요. 마치 저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아는 것 같아 열받더군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그거 아니면 밖에 나가 돈을 벌든 그것도 아니면 시어머니랑 합의를 보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단순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돈이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것도 현실과는 먼 얘기였죠. 제가 돈을 덜 벌고 싶어 몸을 사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영양제 없으면 쓰러질 것 같아 약으로 버티며 겨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저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왼수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뭐라고 했는지 더 이상 시어머니 생활비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 주머니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저도 더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저희 집에 와서 계시는 횟수와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그건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알게 모르게 당신 아들이 집에서 살림한다고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도 자주 하셨고 청소와 아들 아이 케어도 시어머니가 도맡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내가 자기만 보려고 할 수는 없고 나도 우리 집의 미래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준비 잘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공인중개사? 되기만 하면 너무 좋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리도 많이 컸고 엄마도 전보다 자주 와서 살림도 도와주고 하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 좀 빡시게 해보려고. 내가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정년도 없고 평생 직업으로 왔다야. 저는 남편의 말에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합가는 싫지만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도 사실이었고 시어머니가 생활비 얘기도 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남편의 합격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럴 수밖에요. 남편은 공부한다고 책상에만 앉아있을 뿐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인강만 내내 틀어놓고 자기는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었어요. 인간 수강료도 싼 것도 아니었는데 제 속만 타들어갔죠. 급기야 저는 이럴 거면 때려치우고 편의점 야간 알바라도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땐 자기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입이 대빨 나왔어요.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고 하더니 아들이랑 정신 연령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보다 저희 집 막내가 잦은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셨는데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당하는 걸 좋아하겠냐마는 뻔히 아들이 놀고 먹는 걸 알면서 아들 편을 든다는 게 저는 서운했어요. 적어도 제 편은 아니어도 좋으니 아들 편만큼은 들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시자였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이쯤 얘기하면 그딴 남편 진작에 버렸어야지 왜 끼고 살아서 그 고생을 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가 있으니 그것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죠. 한심한 남편은 맞았지만 바쁜 엄마 대신 아이한테는 친구 같고 다정한 아빠였거든요. 그리고 제 속도 모르고 아파트 단지 여자들은 남편이 너무 성격이 좋다며 저더러 부럽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그래도 이상한 남편이랑 산다고 소문이 난 건 아니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며 넘겼고 저는 제 일에 전념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매출은 꾸준히 늘었어요. 사실 아파트 이사하고 너무 불안해서 취급하는 상품을 늘렸고 고가 명품도 취급하면서 마진율을 높였는데 매입해오는 가격도 높아서 중간에서 사고가 날까 걱정하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명품은 시세라는 게 있어서 매입 시기도 중요했는데 고객도 금액이 크다 보니 예민한 사람도 많아졌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남편이라는 건 마누라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니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얼마를 벌든 돈을 버는 남편을 가진 여자가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매출이 떨어진 거죠. 무슨 이유인지 매출이 점점 떨어져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반토막이 났는데 불행은 손을 잡고 찾아온다고 반품 요청도 많아 제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연신 카드를 신나게 긁었고 저는 저러다 카드값도 못 내지 싶어 한도를 줄였는데요. 남편이 밖에서 카드를 긁었다가 한도 초과가 나왔는지
밖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제 앞에서 핏대를 세웠어요. 그땐 엄청 크게 부부싸움을 했죠. 얼마나 크게 싸웠냐면 이혼 문턱까지 갔었는데 그때가 제가 진짜 이혼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제가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한 시어머니 합과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여기가 네가 대장이야? 네가 싫으면 다 안 되고 네가 좋은 것만 해야 해? 우리 엄마 모시는 문제도 그래. 너는 며느리 돌이라는 것도 모르냐? 돌이? 지금 내 앞에서 돌이 타령하는 거야? 그럼 놀고 먹는 남편은 돌이를 참 잘하는 남편이다. 예전에는 애가 어리니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지금은 뭐야? 자기가 무슨 돈 많은 백수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 같이 하자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하지 말라며. 네 무덤 네가 파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뭐라고? 정말 남편이라는 게 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 같으면 힘들게 일하는 마누라 보기 미안해서 이렇게 안 한다. 저는 싸우는 도중 서름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살면서 크게 감동받아본 적도 없고 남편 때문에 울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그동안 헛고생만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하나 있는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아빠 없는 애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닌 내 아이의 아빠로만 생각하고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오셔서는 이젠 아예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급기야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시냐고 제가 물었는데 도끼 눈을 뜨고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에는 일이 없는데 네 집에는 일이 많잖아. 네가 그렇게 나만 없으면 내 아들을 쥐잡듯 잡는다며? 네? 어머니, 그이가 그래요? 제가 자기를 잡는다고? 어쩜 어머니는 같은 여자면서 제 입장은 헤아려주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들 저랑 결혼하고 직장 생활한 시간보다 놀고 먹은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 사이 저는 혼자 뼈 빠지게 일했고 그렇게 번 돈 어머니 아들은 펑펑 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살아요? 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그렇게 네 서방기를 팍 꺾어놓고 살면 제가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니? 내 아들이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심한 인간이 아니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앤데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놓은 거지?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제가 뭘요? 됐다. 나는 네가 내 생활비 문제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 때부터 너는 글렀다고 생각했다. 이제 다 필요 없고 나 집 팔아서 더 갈 곳도 없으니 넌 쓰는 안방 내놔라. 네? 집을 팔아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말 그대로야. 집 팔았어. 내가 생활비를 어디서 썼겠니? 대출 받아 썼고 그거 갚으려고 집 팔았다. 나 이제 집도 절도 돈도 없어. 그럼 어떡하니? 여기서 살 수밖에. 그리고 엄연하게 내가 제일 어른인데 안방은 내가 쓰는 게 맞지. 안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 말에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상이라는 걸 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고를 치고 저에게 빌붙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안방 내놓으라는 말에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는데요. 이 인간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러는 건지 천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으니 내 집에서 둘이 사이좋게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아이는 울고 남편은 어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그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자기는 못 나간다고 정 자기를 내보내고 싶으면 그동안 자기가 저희 집에서 일해준 값을 달라고 했는데요. 저더러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5천만 원이요? 그래, 벌써 세월이 몇 년이냐? 그 사이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가 방금 그랬잖아. 네 집이라고. 그러니 집주인이 네가 나한테 수고비를 줘야지. 그 돈 주면 내가 순순하게 이 집에서 나가주마.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 제가 언제 어머니더러 저희 집 와서 일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그때마다 용돈 드렸는데요. 오히려 여기에서 제 허락도 없이 숙박을 하셨으니 숙박비를 내셔야죠. 뭐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하나부터 10까지 돈돈돈거리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한테 질른다고 하는 거야. 엄마,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그리고 너도 그렇다. 우리 엄마가 집까지 팔고 왔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집도 절도 없는 우리 엄마를 내쫓겠다고?
왜 어머니만 얘기해? 당신도 나가.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합가는 내 사전에 없다고. 진짜 너무한다. 상황이 이런데 끝까지 이럴 거야? 그냥 자기가 양보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 수밖에 없잖아. 집 넓은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나더러 정말 앙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어디서 큰일이라도 나니? 어차피 잠만 자는 방 어디든 상관없지. 맞아, 상관없지. 그 입 다물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잠만 자는 이 집 유지하려고 내가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하는 줄 알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나가서 너나 네 엄마 실컷 모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혀 남편한테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자기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순순하게 합가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말리는 시어머니까지 싸잡아 현관 밖으로 밀어냈는데 저도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도어락 건전지를 서둘러 뺐는데 도어락이 먹통이 되니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덕분에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경찰이 출동했고 저까지 경찰 앞에서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그저 가족끼리 일이니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원만한 개뿔. 그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인간들이랑은 더는 가족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 사서 이혼 소송 진행했는데요.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제 명이라 팔아도 몽땅 제 것이었는데 어디서 제가 집 내놨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개망나니처럼 난리를 쳤는데 자기는 무조건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더군요. 하지만 지가 버텨왔자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 혼자만 벌어 이만큼 살림을 꾸렸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등에 빨대나 꽂고 이제는 자기 엄마 빨대까지 꽂아보겠다고 하는데 판사님도 어이가 없다며 속전속결로 이혼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판사님이 여자셨는데 저 못지않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 친권, 심지어 재산도 분할할 거 없다며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향후 남편에게 수입이 생긴다면 저에게 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에 기여한 게 없으니 나눌 것도 없고 오히려 고생만 한 제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다만 제가 친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양육비 없이 위자료만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 인간한테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래도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사실 이렇게 판결이 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가 억울하다고 뒤집어지는 걸 보니 실감이 났는데 그 후 저는 최대한 빨리 주변 정리를 했죠. 그때는 친정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딸이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있다 날벼락을 맞았고 저희 아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전화해 불러다 멱살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너 어차피 돈 필요하니 좀 맞고 깽값 받아가라며 바닥에 패대기까지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깽값이라며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그돈 면상에 던져버렸다고 했는데 다시는 저랑 제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그 인간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엄한 바닥에 주먹질을 하며 괴성을 질렀다고 했는데 그놈도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죠. 언제까지나 돈 버는 마누라 그늘에서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 성도 바꿀 수 있다며 아이 핑계로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까지 보내놨는데 그 인간 엄마가 알겠다며 사라질 테니 딱 1억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다니. 저는 1억을 해줄 게 아니라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그 말을 무시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 돈을 제법 벌었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저는 집을 팔아 2배 가까이 차익을 봤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을 팔고 아들과 좀 작은 평수긴 했지만 2층짜리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어요. 2층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을 이전해 왔고 1층은 아들과 사는 가정집으로 꾸몄는데 아이 때문에 친정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친정이 있는 동네로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이혼을 받아들였는데 아이 앞에선 저도 어쩔 수 없는 미안한 엄마였죠. 아빠 자리만큼은 지켜주자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이에겐 아빠나 친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리는 하지 않고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미안하다고 다른 변명은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그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아들이 아직 어린 나이기도 하고 아이가 완전히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에겐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지만 제 아이 앞에서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시작이 어렵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할 것 같았어요. 그럼 아이가 자기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가질 테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한테는 그래도 좋은 아빠, 좋은 할머니였던 기억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이사까지 하고 친정이랑 가까이 산다는 걸 알지만 더는 접근하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에 대한 건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놨고 남편은 아마도 저희 아빠가 무서워서 또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끔찍하게 여기는 자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인데 부디 앞으로도 계속 만나지 않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합니다. 뭐 훗날 아들애가 커서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 인간과 그 인간의 엄마와는 어떤 방식이라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음에 제가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재혼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덕을 보고 살 팔자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저랑 저희 아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벌고 제 몸 망가지기 전에 건강도 챙기고 싶거든요. 취미라는 것도 딱히 없는데 취미도 가져보고 아이와 또 제 부모와 좋은 시간도 보내며 이제는 돈 버는 것 외에도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었던 제 사업은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상품과 가격 조정에 힘을 썼더니 다시 예전 매출로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무리지 않고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전 아파트도 팔고 이사를 왔지만 여윳돈도 좀 있고요. 누구 덕분에 열심히 일만 해서 나름 노하우도 쌓여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반면 저랑은 다르게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좋은 시절 다 갔고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할 텐데 부디 잘 벌어 먹고 살기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저한테 다시 빌붙을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결혼 생활이라고 되돌아보면 추억이라고 할 것도 없는 최악이었는데 덕분에 열심히 살았으니 앞으로는 아이와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빠의 자리도 제가 그 누구보다 멋지게 채우려고요. 제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지금 마음처럼 힘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